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그려진 고 정선엽 병장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이 신세계 측이 금호고속으로부터 터미널 전체 부지를 사들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나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제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정작 선거 기본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도전자는 물론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활동이 가능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도전자들은 소극적 수준의 유세도 가능해집니다. 등록 첫날 광주 8곳과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입지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함 배부라든지 전화를 통한 지지요소 등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1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선을 향한 후보자들의 젠걸음은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선거법과 민심은 안개 속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나주 화순 지역구의 무안을 통합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안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당이나 제3지대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바람몰이라는 외적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내 무당층이 최대 40%를 육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도 총선 입지자들로서는 속이 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자기들끼리 뜨겁겠죠.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 뜨거움은 우리의 뜨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주만 놓고 보면 거의 유일하게 서울 을 정도가 본선이 좀 주목받는 지역이고 총선을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의 경선과 공천만큼이나 유권자들의 고민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까진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은 날이 개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른 오전 시간에는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서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있었던 날인데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그려진 고 정선엽 병장의 죽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흥행을 계기로 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제대를 불과 석 달 앞둔 나이 23세 병장. 1979년 12월 13일 새벽 국방부를 점령하기 위해 몰려든 반란군들에게 저항하다 끝내 총 4발을 맞고 숨집니다.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다니던 중 입대를 했던 고 정선엽 병장. 영화 속 권력욕에 눈이 멀거나 무능하기만 했던 군인들이 대다수였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의롭게 다가왔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일이자 고 정선엽 병장의 기일을 앞두고 그의 모교에서 열린 첫 추모식.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죽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의 정신이고 흥사단의 정신이고 광주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추모식에는 정선엽 병장의 동생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감회도 새롭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뜻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직 군인이었다가 지난해 뒤늦게 전사로 인정을 받은 고 정선엽 병장. 지인들에게 남은 바람은 정 병장에 대한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입니다. 친구여, 참 군인 정신을 실천한 그대에게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기를 기도하면서 고이 잠드소서. 한편 정 병장의 또 다른 모교인 조선대학교는 정선엽 병장에게 입학 47년 만인 내년 1월 중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5.18 기념재단이 신군부 반란 세력을 향한 역사적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유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반란 세력은 호의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12.12 반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설계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락방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시공사 측에서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관할구청은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광주 중심가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중 다락이 포함된 105세대는 주거시설로서 큰 장점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복지 문제 장점이 층고가 높고 그다음에 세평이 서비스 품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선 수분양자들은 계단으로 이어진 다락방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초 설계됐던 1.14m보다 10cm 이상 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입구가 초입이. 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성인 한 명이 제대로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지만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측에 어떤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층고도 높고 복층이 넓었거든요. 여기는 아예 침실도 아니고 1층도 뭐 거실도 아니고 완전 쪽방이에요. 앉은 키가 되질 않아요. 현행법상 설계 변경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내용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데 시공사 측이 이를 누락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높이가 모델하우스 다락방 구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구조 안전성을 위해 철골의 규격이 커져 다락방 높이가 낮아졌다면서도 설계 변경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105세대 중 37세대는 보상금을 받았고 52세대는 다락방을 높이는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4세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광주 서구는 입주 예정일에 차질이 생기자 다락방 높이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대 하자가 아니라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락지 시공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개념의 실내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서구는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을 위반한 시공사를 뒤늦게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이 광주 신세계가 금호고속으로부터 터미널 부지 전체를 사들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앞서 광주시와 광주 신세계, 금호고속이 맺은 투자 협약은 신세계가 터미널 부지를 통매입해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광주시와 광주 신세계, 금호고속은 현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유스퀘어 문화관을 연결해 새로운 백화점을 확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성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란 나이에 맞는 지능과 운동 능력 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작가들의 작품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고 파란 물고기들이 때를 이뤄 일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물고기들이 등장하는 어딘지 모를 시작점은 태초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검푸른 색이 뒤엉켜 신비감마저 드는 추상화도 있습니다. 모두 발달장애 작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색감도 좋고요. 너무 화려하고 또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열린 2023 아트파라 세계인권예술 전시회는 전 세계 11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17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트파라는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와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앞글자 파라를 합친 용어입니다. 전시회에선 발달장애인의 작품이 담긴 동화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발달장애인을 그려온 김근태 작가는 이들의 작품이 계산적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깨달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주 맑아요. 아주 때가 묻지 않아서요. 뭔 말이냐면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원래 자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어났던 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전시는 13일까지 나주정미소에서 15일까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립니다. 내년도 파리 패럴림픽과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서도 같은 전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해남 땅끝마을은 해넘이 해맞이의 대표 관광지로 국토순례의 시작점으로 상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한 낡은 관광지가 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개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 삼천리 금수강산의 시작점인 땅끝마을은 8, 90년대 국토순례의 출발점으로 상징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반도의 마지막 일몰을 감상하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금도 땅끝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느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안내해줘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해남 발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감명 깊었어요. 코로나19 이전 21만 6천 명에 달했던 땅끝 관광객은 최근 3년간 크게 줄었다 다시 늘고 있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족 관광객을 위한 숙소 부족 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낡은 관광지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조성된 관광시설은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워크와 3개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이 전부, 포르투갈 호카꽃 등 6대륙의 땅끝을 한 곳에 모은 땅끝 공원은 조경 부실과 장소 선정 부적절 등으로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에서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도 최근에야 정비 작업을 시작했고 무장애 데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걷고 땅끝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징성에 비해 관광 기반 시설이 절대 부족한 땅끝 마을. 한물간 관광지로 각인되지 않기 위한 재창조 수준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와 순천을 잇는 철도에 나주 혁신도시역이 신설됩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부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줄어든 2시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2조 원을 들여 광주에서 나주, 보성, 순천까지 120여 킬로미터 구간을 신설 개량하는 것으로 열차는 203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진보당 소속의 광주 총선 후보자 7명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탄핵을 위해 총단결하자며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남을 김미화, 서구갑 강승철, 서구을 김혜정, 북구갑 김주업, 북구을 윤민호, 광산갑 정희성, 광산을 전주현 예비후보 등은 어제 공동 출마 선언식을 갖고 느림보 민주당으로는 검찰 독재를 이길 수 없다며 진보당을 광주 정치의 새로운 활력으로 키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무능이 경제와 민생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토부 근무 경험을 살려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어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선임 행정관은 광산의 경제와 교육, 미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광산 세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일기장에는 부산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대형마트 2곳과 백화점 1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시내 중심 상권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할 전망이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마트 부산 금정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대형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3년 전 점포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점 결정이 나면서 매각됐습니다. 부산 서면의 또 다른 대형마트입니다. 서면이라는 최고 상권에 들어섰던 대형마트지만 역시 내년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곳을 포함해 내년에만 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할 예정입니다. 2곳 모두 부산 시내 중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마트들입니다. 메가마트 남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트 부지에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폐업은 대부분 영업 부진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한 해 동안 12개 점포를 폐점하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요일지수에 굉장히 민감한 업체예요. 월요일보다 토요일 매출이 많게는 새벽까지 나오는 주말 장사하는 업체거든요, 저희는. 근데 둘째 매출을 영업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매출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부산의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2.9%가 줄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15.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백화점들의 매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2.2% 감소했습니다. 한때 서면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NC백화점 서면점도 내년 5월 폐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연매출 36조 8천억 원을, 네이버 쇼핑은 연매출 36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프레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레임으로 바뀐 지는 거의 한 7, 8년 됐거든요.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출현으로 유통업계는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드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특수활동비도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곤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특활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증빙 자료를 일부 누락해 꼼수 공개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를 일단 공개했습니다. 반면 특활비를 사용하는 또 다른 조직인 경찰은 특활비 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원경찰청과 도내경찰서 18곳에 특활비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예산의 그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저희랑은 연관이 없다. 강원경찰은 앞서 부산경찰이 공개한 특활비 예산 집행 총액조차 공개하길 거부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방침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산에서 정부 예산이 그랬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범법이라든지 하여튼 부정 사용에 대한 두려움, 생겨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문가들도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사용 성격이 다르지 않은 만큼 경찰의 특활비 공개 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의 경우에서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에도 내년 예산안에 경찰청 특활비를 올해와 같은 31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감시 없는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해 역대급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중국에서 유행했던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도 소아들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소아과입니다. 독감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전 대기자만 100여 명, 대기 시간 1시간 이상은 기본입니다. 콧물 나고 어젯밤에 열이 나가지고 병원 왔어요. 지금 얼마 정도 기다리셨어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 병원의 경우 2주 전부터 독감 환자가 2배 이상 늘면서 2~3명의 의사가 하루 200에서 2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입원실도 독감 환자로 만실입니다. 열이 좀 고열이 올라가고 콧물 기침 계속하고 그러니까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입원해가지고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6.8명. 이는 유행 판단 기준인 6.5명보다 7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9명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독감 의사 환자 분율도 12월 첫째 주 45.8명으로 3주 전 32.1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독감과 함께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1세에서 12세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렴이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하여 항생제를 복용을 적절히 하여도 열이라든지 가래기침이 심하다든지 지속적 3일 이상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독감과 폐렴이 역대급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 등이 어제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에너지 신기술연구원에서 인공태양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련 전문가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태양에너지의 근원인 핵융합 에너지의 기술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여파로 광주 전남의 신혼부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5년차 이하 신혼부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27,708쌍으로 전년에 비해 6.4%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세종과 제주, 울산에 이어 광주가 가장 적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31,640쌍으로 전년에 비해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2쌍은 재혼부부로 조사됐습니다.
어제까진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날이 개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옅은 구름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서 이른 오전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14도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7도 보이고 있고요. 신안에서도 현재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 모두 15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15도, 광양의 낮 기온 16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